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성무패 토토 55회차 6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55회차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토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벳이 절반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7경기가 적중이 됐고, 뭐 이변이 많았기도 했었지만 제가 봤었던 방향이 틀린 경기가 좀 많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뭐 예측했었던 프로토 중에서는 한 4.1배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적중이 됐고 나머지는 적중에 실패하면서 그나마 이거 하나만 건졌습니다. 자, 이제 네, 55회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아케 선수가 부상이고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 벤센바이니, 호프만 선수가 부상입니다.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글라드바흐가 우세해 보입니다. 배당적으로도 정배를 받았고 투표율도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글라드바흐가 원정에서의 이런 경기력과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좀 책정이 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해배당에서 2.4배당 가까이 좀 받았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유난히 이번 시즌에 좀 무승부가 많았었던 모습과 프랑크푸르트는 약간 도깨비 팀이죠. 그런 약간 좀 공간을 노리는 안드레 실바가 일단 진행 경기 결장을 하긴 했었는데 뭐 카마다 선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공간을 노리는 역습에서의 템포 같은 게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글라드바흐가 분명히 경기를 주도하고 팀 압박을 하면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좀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이 경기 좀 단통으로 가기에는 배당도 그렇고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프랑크푸르트는 역습과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있고 압박이 또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글라드바흐가 지금의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글라드바흐가 체력적으로 좀 지쳐 있긴 하겠지만 뭐 주중 유로파 주중 챔스가 아니라 이제 리그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라드바흐는 좀 적응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쿼드적으로 프랑크푸르트보다 두껍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안전하게 무패 투픽이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글라드바흐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버햄튼 대 첼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무승부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첼시가 정배를 받았죠. 정배를 받았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경기입니다. 일단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카스트로는 뭐 이번 시즌 출전을 하지 못했었고 히메네스가 울버햄튼에게 있어서는 좀 중요한 선수인데 히메네스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첼시 역시 지에우, 플리식, 오도이 좀 윙어 선수들이 다 부상이어가지고 지난 경기 하베르츠와 베르너 선수가 나왔었는데 하베르츠가 원래 포지션이 거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측면에서의 창의성이 좀 부족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버튼에게 패배를 했었던 첼시였었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에게 막판에 이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었죠. 울버햄튼의 경기 자체는 아스톤 빌라 상대로 굉장히 좀 우세한 경기를 많이 보였었고 생각보다 그 히메네스가 없었긴 하지만 뭐 포덴세나 트라우레나 뭐 이런 드리블적인 부분에선 좋은 선수 원래 그런 선수였었고 그 실바 선수가 유망주 2002년생인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크로스 공격에서 히메네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공권 경쟁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경기 아예 이변이 안 느껴지는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첼시가 울버햄튼이 지금 히메네스가 없는 울버햄튼 상대로는 그래도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울버햄튼이 아스톤 빌라 상대로도 역습에서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첼시가 그런 공간들을 잘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로엔, 코르도바 선수가 부상이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 웨츠투날리 선수가 부상입니다. 일단 뭐 헤르타 베를린은 코르도바 선수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지금 뭐 피용테크 선수가 지난 경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 뭐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조금 헤르타 베를린이 돈 쓴 것을 생각을 하면 한 유로파권 정도까지는 좀 위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마인츠는 뭐 카이손 선수를 비롯해서 좀 한방이 있긴 하지만 그 한방 자체가 약간 그라나다 같아요. 그 터지냐 안 터지냐 이런 복불복의 느낌이 있는 팀이고, 수비적으로는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헤르타 베를린이 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마인츠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르타 베를린의 배당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낮은 배당을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승부패로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헤르타 베를린과 마인츠 전력을 비교를 했었을 때 헤르타 베를린이 우세한 건 맞지만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츠가 그래도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이 공간이 없을 때는 조금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어서 피용테크가 조금 침묵을 하면 마인츠에게 좀 오히려 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픽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멘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뭐 투표율은 도르트문트가 정배를 받았지만 도르트문트가 슈투트가르트에게 5대1로 대패를 했죠. 그래서 그 경기 보고 결과 보고 뭐 퇴장당했나 라고 봤는데 퇴장도 안 당하고 거의 뭐 홀란드 선수 제외하고는 부상자 선수 제외하고 풀멤버였는데 패배를 했었죠.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네, 라시차 젤케 선수가 이제 결장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파브르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게 5대1 대패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메네르 그리고 아자르 홀란드 선수가 부상이고, 도르트문트는 홀란드의 공백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로이스 선수가 나와주곤 있지만 홀란드를 대체할 만한 대체할 만큼의, 물론 로이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공격수로 봤었을 때는 홀란드와 비교를 했었을 때 결정을 지어주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브레멘이 수비적으로 최근에 좀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시차가 없는 공백은 저는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배당에서의 확률은 좀 이변 쪽으로 승 쪽이 좀 많았었던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을 보지 않고 브레멘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감독 경질 버프가 나오지 않을까. 브레멘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홀란드 없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의 단통 패를 보고 있고요. 이 경기 조금 의심을 하신다면 배당에서 좀 승 쪽을 좀 가리키고 있긴 해서 이변이 잘 나오는 배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멘의 승도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디다비, 뭐 카라조르 이런 선수가 결장이고요.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 안드리치, 크루제, 우자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니온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일단 슈투트가르트는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도 도르트문트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승격을 한 팀이지만 굉장히 좋은 시즌에 지금 이번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우니온 베를린이 생각보다 수비적으로 공간을 그렇게 많이 내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안데르손을 활용해서 약간 롱킥과 좀 포스트 플레이를 노렸었던 우니온 베를린인데 지금은 이 안데르손 선수가 이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모습은 그 모습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 포스트 플레이나 세트피스, 크로스 상에서 좋은 모습은 남아 있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역습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경기 끝에 우니온 베를린처럼 이렇게 공간을 그렇게 많이 내주는 팀이 아니라면 슈투트가르트가 득점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우니온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으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샬케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샬케의 그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샬케 같은 경우에는 론나우 키퍼 그리고 벤탈렙, 우투, 이비세비치, 파시엔시아 부상자가 꽤 많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퀴블러 그리고 하버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샬케 지난 경기 이길 뻔한 경기를 놓쳤죠. 무승부를 했었는데 한 명이 퇴장당한 팀 상대로 무승부로 따라잡힌 그런 샬케의 모습. 샬케는 역시 샬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라이부르크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결정력이 좀 아쉬웠죠. 결정력이 득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페널티킥으로 이제 득점을 하면서 이제 추가골까지 정우영 선수가 넣으면서 좀 가볍게 승리를 했었던 프라이부르크지만 프라이부르크의 결정력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샬케의 수비 정도라면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경기 그래도 득점을 했었고 흐름 자체가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샬케는 한 명의 퇴장당한 팀 상대로 무승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좀 나눠진다면 샬케의 승보다는 프라이부르크의 승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케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둘 다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다비드 루이즈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파티가 부상이고 자카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사우스햄튼은 특별한 부상자나 예정자는 없습니다. 네, 이 경기는 아스날이 일단 정배를 받았는데요. 투표율도 정배를 받았습니다. 아스날이 지금 홈에서 4연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사우스햄튼 상대로 사우스햄튼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지난 경기도 셰필드 상대로 좀 힘겹게 이기더라도 힘겹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골이나 넣으면서 좀 손쉽게 이겼었던 사우스햄튼이고요. 잉스가 복귀한 사우스햄튼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조직력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우스햄튼과 득점을 하지 못하는 아스날의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이 경기는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좀 아스날 사이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배당 쪽으로도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 아스날이 어쨌든 홈에서 유관중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홈에서 5연패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이면 조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과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팀입니다. 아스날이 그런 부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메양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을 했죠. 물론 자살골이었지만 어쨌든 득점을 한 오바메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오랜만에 득점을 한 오바메양이어서 저는 이 경기에서 오바메양이 하나 또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본인의 골대가 아니라 상대팀 골대에 넣을 수 있는 오바메양의 모습을 기대를 하고 홈에서 5연패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스날의 승무 투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지우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아스날이 지금 라커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마르테타 감독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이런 선수들의 그런 모습들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3위 레스터 대 에버튼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둘 다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3승에 2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은 레스터가 정배를 받았고요. 레스터 같은 경우에 페레이라, 아마티, 세인지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디뉴, 컬먼, 하메스, 델프가 결장 예정입니다. 에버튼은 지난 경기 첼시 상대로 디뉴와 하메스 없이 승리를 만들어냈었고요. 물론 페널티킥 득점이었긴 하지만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터도 승리를 했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특히나 저스틴 선수가 이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레이라와 카스타뉴가 없다면 그런 측면에서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그것을 풀어낼 선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스틴 선수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버튼이 원정에서의 에버튼인데 레스터 상대로는 조금 힘겹지 않을까, 버겁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안전하게 가는 건 승무 투픽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에버튼이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공간들을 봤었을 때는 레스터의 저스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도 하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릴리치 그리고 포시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라르센, 가이거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라이프치히는 헬리치, 클로스터만, 황희찬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9번과 10번의 경기를 좀 같이 가고 싶은 게, 투표율도 비슷하고요. 배당도 비슷합니다. 이 둘 중 한 경기, 분데스리가 특성상 이 둘 중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데스리가면 둘 다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는 정배를 가져가고 하나는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9번 경기를 정배로 생각을 했고요. 호펜하임의 단통 패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이 지금 부상자들도 많고 2명이 이제 퇴장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올모 선수가 이번 시즌 득점을 해내면서 이런 그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호펜하임이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었던 호펜하임이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위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 경쟁을 하던 호펜하임이 지금 중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시피 원정에서의 라이프치히여서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호펜하임의 최근 경기력이라면 그리고 퇴장자 2명 그리고 부상자가 많은 그런 호펜하임이어서 저는 라이프치히가 이 경기 정배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켈른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둘 다 패 쪽을 국내와 해외 둘 다 패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자, 켈른 같은 경우에 두다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치치코스, 카인즈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벤더 그리고 아랑기스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호펜하임 경기를 무패로 원정에서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무패로 가져가고 10번 경기를 켈른 경기를 이제 레버쿠젠 단통 승으로 가져가는 게 정배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10번 경기가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켈른이 조금 수비적으로 나오면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도깨비적인 모습을 가끔씩은 보여주는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하위권 팀들 상대로 지금 연승이 좀 너무 긴 타이밍에서 지금쯤은 좀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켈른이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도르트문트에게 승리를 하면서 그 뒤로 지금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레버쿠젠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이변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켈른이
크로스 공격이 좀 나쁘지 않고, 레버쿠젠이 어쨌든 화끈한 공격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켈른의 역습이나 이제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에 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라우센 파이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니더레츠너가 이제 퇴장을 당했습니다. 얀센 이하고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배당은 일단 아우크스부르크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물론 아르미니가 이제 뭐 템포적으로 의외로 좀 나쁘지 않은 측면에서의 스피드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아우크스부르크가 경기력적으로 스쿼드적으로도 봤었을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을 바라볼까라도 고민을 했지만, 이 경기는 아르미니가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해도 그렇게 많이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경기는 단통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배당이 지금 좀 비슷하게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승패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이 좀 없는 그런 경기여서 조금은 결정하는데 난해하긴 했지만, 저는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이면 괜찮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무승부와 패 쪽 브라이튼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풀럼은 특별한 부상자가 없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랄라나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풀럼은 네, 어쨌든 뭐 지난 경기 리버풀 상대로 비겼었고, 확실히 홍관중이 있다 보니까 풀럼이 이렇게 잘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버풀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뭐 조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리그 강팀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요. 브라이튼도 뭐 지난 경기 찬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웰베익 선수가 1대1 찬스도 만들어냈었고, 분명히 찬스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브라이튼은 항상 그렇죠. 경기력만 좋죠. 결정력은 안 좋고. 어쨌든 뭐 그런 이런 두 팀의 모습 때문인지 무승부가 일단 정배 쪽을 투표율 정배 쪽을 받고 있습니다. 풀럼이 리버풀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브라이튼의 경기력과 풀럼의 수비 정도라면 이런 브라이튼의 압박과 활동량, 그리고 뭐 중거리 크로스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풀럼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아예 그냥 브라이튼의 승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브라이튼이고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브라이튼의 모습이지만, 저는 브라이튼이 풀럼 상대로는 이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럼의 단통 패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반다이크, 밀러, 티아고, 알리송은 일단은 약간 의기심인 것 같은데 아마도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메즈까지 부상이고요. 조타가 일단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리에가 일단 의심이고요. 라멜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리버풀 사이드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리버풀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약간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리버풀은 수비를 하는 팀보다는 조금 더 공격에 나서겠죠. 그러면 토트넘이 그런 리버풀의 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변이라면 저는 토트넘의 승보다는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중원에서의 차이와 이제 조타 선수가 없는 부분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에서의 지금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 리버풀이 분명히. 하지만 지금 토트넘과 비교를 했었을 때 저는 리버풀이 이 경기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고,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지난 경기도 그렇고 공격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레길론 쪽에 이제 공간들도 있고 반대로 오리에 쪽에 공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 사이드로 가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사이드로 승부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둘 다 무승부 쪽을 좀 가리키고 있고 승과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은 웨스트햄이 좀 낮은 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정배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도 조금 고민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최근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고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뭐 세트피스에서 수챙은 그리고 킥력이 좋은 보엔 선수도 있죠. 그래서 안토니오 선수가 지금 마샤키와 안토니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미첼과 위컴 선수가 결장 예정인데 웨스트햄이 조금 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레르 같은 경우에는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배당적으로도 무승부에 좀 확률이 있어서 투픽으로 좀 승부 쪽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폴더가 없어서 저는 단통 승을 바라봤고요. 크리스탈의 승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렇게 라인을 웨스트햄 상대로 많이 내릴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 사이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승과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물론 지난 경기 토트넘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웨스트햄의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웨스트햄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좌측이 이제 최종 픽이고 우측이 독식 픽입니다. 최종 픽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갔고 독식 픽에서는 배당에서의 확률과 조금 이변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독식을 하기 위해서 이변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1번 경기부터 최종 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무패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봤고요. 2번은 울버햄튼의 패배, 3번은 헤르타의 승무패로 지웠습니다. 4번은 브레멘의 패배, 5번은 슈투트가르트의 무승부, 6번은 샬케의 패배, 7번은 아스날의 승무, 8번은 레스터의 승, 9번은 호펜하임의 패배, 10번은 켈른의 무패, 11번은 아르미니의 패배, 12번은 풀럼의 패배, 13번은 리버풀의 승무, 14번은 웨스트햄의 승 이렇게 가봤고요. 그리고 우측의 독식 픽도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무승부, 단통이면 무승부로 봤고요. 2번 경기 울버햄튼의 패배 동일합니다. 3번은 헤르타의 패배, 승무패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이변을 좀 가져가는 픽이기 때문에 차라리 마인츠의 승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4번은 브레멘의 패배 동일합니다. 5번은 슈투트가르트의 무패, 우니온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패 투픽 쪽으로 안전하게 가봤고요. 6번은 샬케의 패배, 7번은 아스날의 무승부. 지금 사우스햄튼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홈에서 5연패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저는 아스날의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레스터의 승, 9번은 호펜하임의 패배, 10번은 켈른의 무승부, 11번은 아르미니의 패배, 12번은 풀럼의 패배, 13번은 리버풀의 단통 승, 14번은 배당 따라서 무승부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금이 포함된 55회차 공유를 드렸고요.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EPL 56회차 초안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